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혹시 호환마마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조선시대 공포의 존재가 둘인데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마마입니다. 마마는 천연두입니다. 걸리면 죽거나 소위 곤보가 되는 전염병입니다. 천연두는 조선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천연두가 주는 공포를 조선에서 없앤 사람이 지석영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혹시 아시는지요? 지운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꽃뿌리 영을 쓰는 지운영인데 개명하기 전 본명은 지운영, 구루문자로 쓰는 지운영입니다. 바로 지석영의 형입니다. 동생 지석영이 살아온 인생도 범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 지운영이 살아낸 인생은 더욱 파란만장합니다. 오늘은 이 두 형제가 살아낸 근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밀란에서 식민지까지 거친 역사가 녹아있는 형제의 삶입니다. 1935년 6월 8일 토요일자 조선일보 이면에 짤막한 부흥 기사가 실립니다. 백년 지운영 씨는 6일 오전 6시 시내 가회동 20번지 자택에서 별세하였는데 향년이 84세였다 하며 씨는 조선 화단과 시단의 중진이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6월 10일 수송동에 있는 각황사 현 조계사에서 연결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지운영은 화가요 시인이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을 암살하다 미수에 그쳐서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한 협객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운영은 조선의 사진수를 도입한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지운영이 죽기 넉 달 전 동생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5년 2월 3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제목은 종두계 대은인 지석영 옹 장서. 조선에 처음으로 우두 넣는 법을 배워 민중에게 실시한 종두술의 대선각자 지석영 씨는 1일 밤에 시내 낙원동 17번지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향년은 80세다. 종두법을 도입한 선각자 지석영은 1894년 동학 농민전쟁 때는 대구에서 동학군을 토벌한 사령관이었습니다. 동시에 동학이 원인이 된 탐관오리 수계 민영휘 처단을 요구한 지사였습니다.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추모사를 읽은 사람이기도 했고 한글을 대중화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한 가지 자로 재단하기 어려운 두 형제 삶에 녹아있는 20세기 초 조선의 만 가지 얼굴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 서울 낙원동에서 태어난 지운영은 어릴 적 취미가 이상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나무를 걷어차는가 하면 수수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하루 몇 번씩 뛰어넘곤 했습니다. 새싹이 돋아서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도 뛰어넘었습니다. 지운영의 아들인 화가 지성채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저자가 쓴 얘기니까 과장은 있으되 거짓은 없으리라 봅니다. 지운영은 또 시화에 능했습니다. 1877년부터 지운영은 개화사상가 강위의 시 모임에 참가해서 문장을 닦았습니다. 강위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통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육교시사라는 그 모임에서 지운영은 개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여흥민씨 권력자 민영목과 연줄이 닿아서 관직을 얻습니다. 개화를 책임지는 통리군국사무아문의 말단 주사였죠. 1882년 구식군대 병사들이 일으킨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이 죽었습니다. 그해 8월에 박영료를 대표로 수신사가 파견됐을 때 지운영도 일본으로 갑니다. 신문물을 봅니다. 사진을 봅니다. 일행은 귀국했지만 지운영은 남아서 사진을 배웁니다. 해를 넘기며 사진을 배우다가 주사로 임명된 사실을 신문으로 보고 조선으로 돌아오죠. 이 사진은 유학 시절 스승인 헤이무라 도쿠베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때 조선 권력자들은 사진에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1881년 2월 1일자 일본 동경 일일신문은 오사카 상인이 각국 귀족 차량을 조선 정부로부터 주문받아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듬해 귀국한 지훈영은 도화원 출신인 김용원과 함께 관립 촬영국을 열고 1884년에는 개인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해 12월에 갑신정변이 터졌습니다. 관직으로 끌어졌던 여흥민 씨 민영목이 죽었습니다. 사진관은 일본인 소유로 착각한 조선인들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멘토와 재산이 개화파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훈영은 칼을 갈지로. 1886년 지훈영은 도해 포적사, 바다 건너 역적을 잡는 특사라는 국서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김옥균 암살이 목표였습니다. 암살은 신분이 탄로나면서 불발됐습니다. 지훈영이 조선으로 송환됩니다. 고종은 제 마음대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며 나라에 수치를 끼친 것이 많으니 엄하게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일주일 뒤 지훈영이 의군부에 이렇게 자각합니다. 순전히 사적 분노로 나 홀로 쌍검을 갈아서 행한 짓이다. 임금 명령 또한 가짜였다. 고문을 해서라도 배후를 캐겠다는 의군부 보고에 고종은 딱히 단서가 없으니 그냥 유배형을 내리라며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고종 정권 때 관료였던 윤효정에 의하면 함경도 연면으로 가는 그 귀양 행렬은 현지에 부임하는 부사 행렬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사적 앙심으로 국익을 해친 자가 그런 호사를 누렸다고요. 자, 여기 지훈영이 암살 기도 전모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동지들에게 지나온 일의 대계를 밝힌다. 1885년 11월 3일 참판 민병석을 은밀히 만나 이야기를 하니 이틀 뒤 주상을 만났다. 주상 뜻을 받들어 한자되는 칼을 만들었고 1886년 정월 10일 다시 주상을 뵙고 국서와 여비 5만 원을 받았다. 고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면탈하고 남에게 죄를 미루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훈영은 그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린 겁니다. 그가 영변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1887년 동생 서경 또한 유배를 당했습니다. 혐의는 종두법 유포를 빙자한 반역당 조직이었습니다. 흉악한 지석영은 우두를 놓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도당을 유인하여 모았으니 또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갑신정변 당시에 종두법 보급을 가장해서 박영효 같은 개화파와 꿍꿍이짓을 했다는 겁니다. 고종은 지석영에게도 완도 신지도로 유배형을 내렸습니다. 형제는 한동안 한반도 남쪽과 북쪽 끝에서 귀양살이를 함께했죠. 지석영도 개화파였습니다. 과거 급제하기 전에 그는 고종에게 만국공법, 조선책략, 김옥균이 쓴 기화근사, 박용효 형 박영교가 쓴 지구도경 같은 개화서적을 보급하고 근대 기계를 수입하자고 상소문을 올렸고 유배 직전인 1887년에는 사헌부 장령으로 고종 친위 부대인 무의소가 군기가 엉망이라고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석영은 1879년 부산에 있는 재생의원에서 종두법을 배웠습니다. 재생의원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해 겨울에 어린 처남에게 우두를 마치고 나흘 만에 우두 자국이 생깁니다. 훗날 지석영은 과거 급제와 유배 해제보다 더 기뻤다고 했습니다. 1880년에 시작된 그 지석영의 종두 사업은 5천년 조선 역사 속 공포, 호환 마마 가운데 하나를 소멸시킵니다. 그런 대은인은 2년 뒤에 이모군란 때 자기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한 무당들에 의해서 종두장이 불타고 본인은 탄핵당하는 순환을 겪습니다. 1894년 동학전쟁이 터졌습니다. 형조 참의에서 물러나 있던 지석영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백성을 수탈해 난을 초래한 간신 민영휘와 임금 눈을 가리는 무당 진령군을 처단하라. 9월 25일 고종은 지석영을 대구에서 동학을 토벌하는 토포사로 임명해 내쫓습니다.
토포자 지석영은 숱한 동학군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1898년 독립협회가 탄생합니다. 지석영은 협회에 가입해서 맹렬하게 활동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재판도 없이 또 지석영에게 10년 유배형을 내립니다. 거센 여론에 밀려서 고종은 석 달 만에 지석영을 풀어줍니다. 이듬해 3월 지석영은 최초의 의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공식 한글 정책인 신정국문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부산에서 종두법을 배울 때 일본인 거류민용 조선어 교본 인어대방을 교정하면서 얻게 된 문법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만들었던 외국어 교재 아학편에 영어를 덧붙여서 지석영 버전 아학편을 보급합니다. 이 사진에 한글로 적은 발음은 보면 21세기 영어 교육보다 낫습니다. 자, 동학의 원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지석영과 동학 농민을 토벌한 지석영과 개화를 주장하던 지석영과 의대 총장 지석영과 국어학자 지석영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1909년 12월 12일 한자통일회 주체로 이토 히로부미 추도식에서 추도문을 낭독한 지석영도 동일 인물입니다. 2002년 부산 시민단체 극일운동시민연합은 이 사실을 들어서 지석영을 친일파라고 주장했고 부산시는 지석영을 부산을 빛낸 인물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2003년 과학기술부 또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15인에 선정했던 지석영을 제외합니다. 1893년 양력 11월 지운영은 청나라 상해에서 윤치호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부패와 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운영은 칼을 버리고 세상을 등집니다. 1911년 지운영은 안양에 있는 관악산 중턱 산막사에 백년암을 짓고 은둔합니다. 가끔 벗들이 찾아왔지만 대화는 없었답니다. 1920년 5월 20일자 일기에 윤치호가 이렇게 씁니다. 산막사 절 옆에는 유명한 미치광이 화가 지운영 씨가 오두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화가가 된 겁니다. 화가는 그곳에서 붓을 들어 칼을 그립니다. 김옥균 척사를 꿈꾸던 그 칼이기도 했고 그 자신이 심취했던 불교와 도교의 구도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지운영이 그린 산수화와 인물화는 천하 명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작품 세계는 초세적이었죠. 사람들은 시, 문, 서, 화에 능한 지사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종교에 심취해서 기인이 되니까 그 사절에 바보치, 미치광이 광, 구도자 선, 그리고 지의 해를 더해서 지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운영은 자기가 머물던 백년암 바위에 거북 귀자를 세 가지 형태로 새겨놓고 살다가 1935년 낙원동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동생 서경이 죽습니다. 총독부는 종두법을 대표적인 일본의 개화 선물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지석영은 생전에도 큰 평가를 받았고 죽어서도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치호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형제 부부는 이 속세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다. 종두법,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전쟁, 독립협회, 그리고 만국과 식민지. 지운영과 서경 형제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신선처럼 관통해서 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연도 퇴치에 인생을 바친 지석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근대와 근대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